달리지를 않아요. 바꾸자, 바꿔. 자, 자리가 일단 바닥 낚시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자리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네, 낚싯대를 10.5척으로 바꿉니다. 어제 샀던, 네, 홍월, 제가 단척을 세트로 샀는데, 자, 홍월 낚싯대, 새로운 낚싯대 10.5척으로 미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콩알 낚시를 할 거고요. 지금 미터권의 조항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양콩알 낚시로 미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밥은 일단 뭐 일본 붕어들이 좋아하는 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고후 2컵에 카루네바 1컵, 네, 넣고 밥을 만들어 줄 거고, 조금 확산이 있으면서도 점도가 있는, 네, 그런 밥으로 만들 겁니다. 정확하게 내 손의 감각으로 1m를 맞춰보겠다. 아, 10cm 모자라네. 자, 처음에는 초기 집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미터 낚시는 점투척으로 초기 집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벌써 우동이 왔네. 맛있게 드십시오. 자, 국물이 따뜻하게 데워져서 오거든요. 바로 넣어서 먹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아요. 역시 일본 낚시터는 깨끗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야, 쥐기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회전을 여기 왔을 때 팀장님 있잖아. 민주 형님도 힘을 냈었어. 자, 일본에서 산 낚싯대로 첫 개시 붕어. 허리 힘 좋네요. 오와세. 아이, 얼굴 한번 보자. 오. 자, 지금 찌가 서는 찌 주변에 보면, 네, 수면에 붕어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네. 자, 일본 이 세이유코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낚시터들은 붕어의 개체수가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붕어가 많아서 붕어를 잘 잡기 힘들 정도로. 네. 자, 지금도 목내림을 시켜서, 역시 미터 낚시는 입질이 예술입니다.
낙엽을 달고 나오네. 어휴, 떡붕어 이쁘게 생겼다. 저거 까야 된다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폴록폴록 아. 지금은 이제 그냥 부대끼 따라오는 체크하고 따라오네. 와, 지금 완벽한 입질인데. 퍼펙트했어. 아까 이걸로 나왔는데. 자, 점점 붕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대끼기 시작합니다. 네. 일본은 조금만 떡밥이 들어가도요. 와, 고기가 너무 많은데. 네, 붕어가 저렇게 많이 몰립니다. 네. 그만큼 붕어의 개체수가 많은 거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목내림이 잘 안 될 정도로, 이게 잡어 때문에 목내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붕어가 많아서 목내림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낚시터에서는 이 많은 붕어들 속에서 집어 기둥을 잘 형성해서 어떻게 따박따박 정읍으로 끄집어내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수면에 있는 붕어들을 뚫고 내려와서 떡밥을 쫓아 내려오는 붕어들과 또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붕어들 가운데 떡밥을 안착시켜서 히트. 와. 예? 그거 훨씬 재밌지 않아? 속고보단 낫죠. 역시 이렇게 고기가 많을 때는 손압 조절을 잘해야 돼. 아니면 다 털려버려. 우와. 자, 지금은 아예 위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낚싯대가 잘 버텨주네요. 네. 허리 힘도 좋고 가볍고 물가름도 좋고 노지 낚시를 주로 하는 저에게 딱 맞는 낚싯대를 이번에 또 일본에서 산 것 같습니다. 힘쓰는 게 살짝 어디 입 주변에 어디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뭘 막 잡아요? 이거 완전히 어우. 난리 났어. 자, 양어장입니다. 양어장. 야, 밥이 좀만 단단해도 헛방 나네. 자, 이 관리터 붕어들은 그 시시각각 패턴이 변합니다. 그래서 떡밥도 항상 꾸준히 그 상황에 맞게 맞춰줘야 되고, 몇 마리 뽑아내고 나면 또 뭔가 변하고,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붕어들의 상황을 떡밥의 조절이나 또 채비의 조절로 맞춰줘서 꾸준히 붕어를 잡아낼 수 있는 낚시를 해야 되는 게 관리터 낚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도 수면에서 따라 내려오는 붕어들을 일단 부대낌을 이겨내고 밥이 목적층에 내려갑니다. 히트.
입이 없네, 입이. 어휴. 지금도 수심 찍는 거예요? 야, 홍월 낚싯대 허리 힘 좋다. 일부러 막 반대로 당겨보던데 아까 보니까. 나 막 일부러 뒤로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 노지에서는 저렇게 당기거든. 하나는 분량 나왔다. 와, 완전히 내려가면서 그냥 싹 들어 올렸다가 그냥 빡 가져가 버리네. 날려서 어디로 가면 못 잡을까 봐 걱정돼서. 자, 제가 던지던 곳에 붕어가 많을 때는 살짝 옆으로 틀어서 던져도 아래쪽에는 이미 집어가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또 쉬운 목내림으로 또 붕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 홍월 좋네. 자, 이번에는 구척의 낚싯대를 가지고 제등 낚시, 초침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척의 낚싯대는 2m 70,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중층 낚시 중에 하나인 초침 낚시, 제등 낚시를 한번 지금 이제 여기가 4시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한 3시간 정도 한번 즐겨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찌는 일단은 호사마 올라운드 찌
1호 정도 한번 꽂아서 해볼까 싶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찌를 낚싯대 길이만큼이기 때문에 위에까지 올려야겠죠. 끝까지. 그래도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수심이 깊으니까. 찌를 올릴 때는 항상 손에 물을 묻혀주고 네, 거의 요 정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카로네바이 스코일 코팅 아, 이렇게 해야지 점도가 좀 더 좀 더 높고. 카루네바 둘, 스고우 하나, 코팅 펜 하나. 하고 물 한 1.2. 아, 오케이. 지금 하는 초칭 낚시는 바늘에 두 밥을 똑같은 밥을 달아서 하는 양콩알 양단고 낚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떡밥은 우리 민규 군이 추천해준 떡밥 배합입니다. 좀 점도가 있고 확산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도 점도가 있으면서 좀 심남김이 좋은 여기 현지 필드에는 이 떡밥이 좀 더 잘 맞는다고 민규가 해보고 좀 추천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밥 배합으로 해볼 텐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보송보송 이렇게 많이 날리지 않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마리 나옵니다. 먹은 게 아닙니다. 와, 먹은 게 아닙니다. 치키. 먹은 줄 알았습니다. 떡대는 좋다. 어우, 소양호 떡처럼 생겼네. 자, 일본에 있는 이 관리터의 붕어들은 확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확산이 있지 않으면 따라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라케, 확산성 집어제를 이용한 낚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도 맞고. 네. 오케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아우, 두 메디 딱 박아주네요. 아, 좋다. 조금 무겁게 달아서 목내림을 깊이 시켜서 아래 위로 사소히 한 2번 정도 주고 나서 따라오는 입질을. 지금 위층에 붕어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찰지게 달아 내리는 게 이게 기다려서 매기는 낚시가 아니고 밥이 움직여야 돼. 이런 낚시. 오바늘로 조금 부력이 낮은 걸로. 자, 움직이는 밥에 반응하고 또 오아새 입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찌톱도 좀 길고 또 목줄도 좀 더 길게
이렇게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밥에 반응하는 그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톱이 좀 더 얇죠. 솔리드 톱이고요. 그렇지. 찌 바꾸고 목줄 바꾸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모든 매번 계속 나오는데 한 마리가 자, 확산을 주면서 어필에 내려가면 붕어들이 따라 내려오고 그 이후에 그 아래쪽에서 심남김, 바늘에 어느 정도의 떡밥을 남김을 줘서 남아있는 밥을 먹이는 그 낚시는 일본 낚시터의 기본 어떤 패턴이었고 이번 낚시 여행에서 가장 주된 것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보시면 어떤 패턴인지 이게 그런 거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와, 크다. 겁내 크다. 우와, 큰 놈 나왔어. 우와, 야야야. 야, 소양호 추곡떡인데. 어우, 좋다. 야, 우와. 야, 좋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떡밥이 점도가 높아지니까 헛방도 많이 나오고 또 잘 따라 내려오지 않아서 다시 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서 남은 시간 10마리 정도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아싸, 8마리. 우와, 역시 그냥 오전에 쓰던 거 여기 난적이야. 왔어. 오오오. 척이랑은 다르고 얘네가 다시 아싸. 아홉 마리. 목줄 20, 27이에요. 아, 민규하는 거 보고
10마리. 아야야, 안돼. 자, 오늘 일본 세이유코라는 낚시터,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떡붕어 낚시터에 와서 정말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재밌는 낚시 했습니다. 네,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항상 3시 반 되면 다 철수해야 되고요. 이보료는 22,000엔. 네. 잘 놀고 갑니다. 내일은 시노기코라는 곳으로 갑니다. 우와, 쥐기네. 오, 좋아. 어우. 여기가 바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소고기 덮밥집. 그렇죠. 뭐가 제일 맛있나? 생강 안 들어간 거 없나? ご注文お決まりになりましたらお呼びください。 요거랑 덮밥이야. 그래서 어제부터 유신호야 얘기한 거지.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거였어. 이게 대짜야 지금? 아니 이게 밤양이 많은 거 같아. 고기 양도 조금 더 많고. 뱉어. こちらこちら大丈夫ですか？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아주 소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낚시점인데, 여기는 중층 낚시 전문점입니다. 네, 전부 중층 관련된 것만 있고요. 진짜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죠. 제가 돈만 좀 많았으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100분의 1은 좀 쓸어 갈 텐데. 자, 신제품들도 있고, 근데 좋은 척수들은 다 빠졌어요 이미. 네, 전부 뭐 긴 척수만 남아 있고. 찌도 있고요. 원줄, 떡밥. 우동류부터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바늘 보세요, 바늘. 바늘은 좀 샀죠 제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